부터 시작해서 경기 불안, 그래서 주택 가격이 미래에 상승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를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층토론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그 과거의 도량형인 33평 기준으로 해서 5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55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분양가로 따지면 2배 이상 올라간 가격이고요. 최근에 주택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5억 내외가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강남에서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 마용성이라고 하는 주변 강남, 준강남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가격 회복이 가장 느렸던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까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의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도권 지역까지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서울도 집값 좀 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이번 상승세는 이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구,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중심으로 돼서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외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이 지금 최근에 분양을 보면은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그러면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라고 할까? 하락 이런 데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 지역에도 그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게 올라간 분양가를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과연 감내하고 구매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재 약 6천 세대가 넘어가고 있고, 또 악성 미분양이 한 2천 세대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고분양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분양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치와 그 지역 입지 등을 봐서는 구매하는 그러한 그 수요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서는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고분양가에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자체가 높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분양 시장에 침체를 몰고 온다라기보다는 그 분양가를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분양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대부분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인기 주거 지역이나 경쟁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라 분양률도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분양 가격의 기준이 2021년도 하반기라든지 2022년도 상반기 때 부산에서 가장 높았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건축비가 상승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가장 고점의 시점을 대비해서 가격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사이에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가격 차이가 그만큼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아파트하고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이제 체감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분양 받는 걸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진 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내 집 마련을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일반 이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갭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그 미분양이 6,000세대 정도 네. 된다고 하셨고 그중에 악성 미분양이 2,000세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마트가 계속 문을 닫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양 상태가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신규 건설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게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신축 아파트와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대형 마트들이 있는 자리는 상당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 사업 개발자들이 충분하게 분양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수요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온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기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입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 어딘가에는 빈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중심의 주거 유형이 아파트로 다수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빈집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백화점이 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산업이나 이제 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이제 높은 땅값을 감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로 분양을 해야지만 이제 또 사업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내용에 이제 대해서는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렇게 이제 수요는 이제 지속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가장 이제 뭐 입주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5년, 6년이 되면 또 구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한테는 또 이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주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해서 공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은 이게 불균형인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의 부산의 자가 보유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 네,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그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네네. 이분들 중에서 한 2가구 정도 내외가 경제력을 갖추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투자 수요까지가 같이 맞닥뜨려야지만 분양률이 높아지고 개발 사업자분들의 성공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현재는 실수요자들도 움직이질 않는다. 투자자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주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실수요자들도 움직이지 않고 또 투자도 움직이지 않고 가격은 높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예를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더라도 인기 주거 지역에 새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현재의 미분양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잠재 수요 세력
그 힘은 있다. 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옮기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샀었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들기 때문이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가격 하락하는 게 계속 하락하지를 않고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이 새로 분양한 아파트하고 비슷해지는 이제 수준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구축에 있는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기를 이제 원하는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가장 비슷한 가격대 수요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제 뭐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의 연식이 오래됐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공가로 이제 비는 형태는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수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88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부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에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한 8천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갖고 봤을 때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2년 뒤에 전세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또 가격 상승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라도 이제 LH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혜택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8 대책에서 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특별법을 좀 만들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지금 노후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과정인 상태에서 도심 지역 내에 양호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88 대책에서 나온 약 40개의 주요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 중에서 29개가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또는 개정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88 대책 중에서 정비 사업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야 간의 합의 과정에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전세 가격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급이 감소가 되면 전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산의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야당 측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그리고 금전적 보상 이것은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요구해왔던 것들인데요. 지금 그 정부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그 극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피해자들이 현재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네네. 그리고 전세 자금을 일부를 대출해주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 제도로 지금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부 정도는, 어느 정도의 네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로만 전세를 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은 비아파트, 즉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도 전세 수요가 좀 분산이 되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을 좀 전세 가격을 하향시킨 데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소유자들의 숨통이 조금 수요가 몰리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 부산도 지금 전세가가 2년째 하락 중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실제가 어떤지 하고 원인이 뭔가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것은 2021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인상을 하면서 매매 가격 하락한 게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보면은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2022년도에는 2만 7천 세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의 적정 입주 물량을 이제 1만 8천여 세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간 5만 2천여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된 거는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또 이제 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이 적용이 됐는데요.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최장 4년까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년이 지나서 다른 이제 전세를 옮겨야 될 수요들이 계속 계약갱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부가 리츠가 관리하는 20년 장기주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이제 전세 사기나 전세 시장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의 이제 임대 기간이 10년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년까지 늘리면서 임차인들의 이제 주거 복지 이제 기간을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리츠라든지 보험사와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러한 이제 사업에 참여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뭐 보유세 아니면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공급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투입된 자금이 20년 뒤에 회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년 뒤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큰 혜택이 나와야지만 좀 공급이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임대주택이 어쨌든 이제 지역 내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뭐 판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급되기까지는 좀 상당 시간이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리츠가 관리한다. 이게 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이게- 설명 함께 해가지고 좀 짚어주시죠. 이 리츠라고 하는 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정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부동산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이득이나 차익을 남긴 것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는 네, 것이 네, 네.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회사예요. 예, 요거는 요번에 발표된 CR 리츠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기업 구조 조정용 리츠입니다. 즉 현재 PF 대출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팔리지 않는 이런 건설사들의 물량을 정부가 이 CR 리츠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투자자한테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리츠가 20년이든 30년이든 임대주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리츠 회사에서 구입한 주택을 정부 또는 기관에서 매입해 준다는 매입 확약이 있어야지만 투자자의 돈을 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리츠가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개인이 하는 전세 시장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정부에서 도입을 했던 게 이제 뭐 주택 임대 관리 회사 이러한 이제 형태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놓는 이제 그를 유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 20년을 거주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뭐 만약에 이제 뭐 정관 신도시 규모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네네. 되는 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도심지 내에 있는 수요를 이렇게 좀 흡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리츠 시장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전세 시장에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 수익이 늘어나야지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들도 수익성을 쫓는다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전세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리츠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츠 시장이 정말 뭐 전격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개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 팔려고 하시는 분, 또 전세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부산은 2년째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을 과거에 이제 시계열 형태로 살펴보면은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공급도 이제 부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도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구 중에 6가구가 내 집 한 채라도 갖고 계시는 유주택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좀 집값이 대출을 껴서 납부하는 이자보다는 좀 올라가 주기를 네. 좀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한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거래의 정상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이 있을 때 내 집이 팔려서 이사 갈 분들, 또 전세를 가고 싶을 때 전세 물량이 있을 때 이러한 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유주택자, 무주택자 분들 모두가 좀 안정된 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